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저번에 이제 1편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너가 무슨 유혈이냐 웬 스케치북이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초기 기획되는 유연 노트북, 유연의 블랙박스, 유연 TV, 유연의 로그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유연의 스케치북이라고 짓는 게 좀 더 친숙하고 그리고 스케치북 자체가 뜻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케치북에는 어떤 것이든 그리고 쓸 수 있고 노트나 로그북 뭐 항해일지 같은 거는 약간 그런 거보다도 스케치북이 더 자유롭고 제한이 없는 도구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스케치북이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됐고요. 스케치북이라는 단어가 기존에 있던 음악 프로그램 이름과 오마주가 되는 건 있지만 그 방송하고 컨셉도 다르고 그 스케치북이라는 이름은 국어사전에 있는 거고 그냥 고유 명사니까 뭐 그리고 방송에서 차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유연의 스케치북이 그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번 방송에서 병역사항을 중의 전역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좀 군 시절 에피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OCS 113기고요. 그 OCS라고 하면 이제 학사장교, 학군단 상한학교 제외하고 나머지를 학사장교라고 하거든요. 일반 그 4년제를 졸업하고 장교를 인건하는 게 학사장교라고 하는데 그 OCS 113기고요. 그래서 장교대가 이제 장교교육대, 장교대에서 78일 동안 훈련 받고 2012년 12월 1일에 소위로 인간했고요. 그리고 초급반 거쳐가지고 참수리 279 기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갖고 제 인스타나 유튜브 아이디가 그 현우.79인데 그 79가 이제 참수리 279로 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참수리 279는 상암대에 있는 참수리 고속정이고요. 처음에는 부산 쪽 편대여가지고 부산, 울산 같은 거를 전개 지원 나갔다가 이제 도중에 이제 목포 편대로 바뀌어가지고 목포하고 욕지도 서귀포 같은 데로 전개를 나갔습니다. 전개가 이제 전진 배치 뭐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참수리 기관장 시절에는 제가 군수보급을 하다 보니까 뭐 재밌는 일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참수리는 따로 보급장교나 부사관이 없어가지고 예, 배에서 먹는 전투식량이나 라면, 음료수 같은 거를 제가 청구하는데 제가 처음에 참수리 부임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음료수를 300개를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30개짜리 그거를 10개를 청구해가지고 참수리 배 뒤쪽에 그 부식 창고에 넣었는데 출항하니까 이제 이게 음료수가 움직이고 막 쏠려가지고 부식 창고 문에 전부 쏠려가지고 부식 창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 보수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 밑에 보수장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뭐 보수장 용접이랑 뭐 각종 뭐 그런 거 담당하는데 그분이 이제 문을 뜯어가지고 음료수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예. 부식 청구를 그 처음 해보다 보니까 겪은 일화였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보니까 다른 창수리 기관장들은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청구 안 하고 매달 적당히 청구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부식 청구 관련된 두 번째 일인데요. 제가 부식 청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배 병들이나 부사관들이 계속 이제 같은 라면하고 음료수가 계속 돌아가니까 약간 지겨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부식 청구 항목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핫바가 있더라고요. 핫바가 그래가지고 핫바를 청구해갖고 병하고 부사관들한테 나눠주니까 그게 목포 편대에 소문이 나가지고 야, 이 친구는 핫바 먹는데 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기관장들도 핫바를 청구해가지고 뭐 그렇게 병영문화 선도를 선도를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소위부터 중2 초반까지 그렇게 참수리 고속저항 타면서 상암대에서 재밌게 지냈고, 이제 14년 4월 14일에 그 이암대 기지전대 군수참모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79가 서귀포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평택에 부임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14년 4월 16일이 세월호가 터진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수참모 부임한 지 이틀 됐는데, 제가 탔던 참수리 그 대원들은 그 세월호 지원에 나가느라고 막 새벽에도 출항이 걸리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만 늦게 전철 갔으면은 세월호 지원을 이렇게 돕는 건데 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함대 부임했고, 그 이함대에서도 바쁘게 그게 정신없게 지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대 군수참모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참수리 시절보다 업무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예, 그 기지전대 예하에 항만지원대, 본부대대, 뭐 시설대대, 정보통신대, 의무대, 화지대 막 엄청 많아요. 막 8개 정도 대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인원관리, 음, 인원관리는 뭐 인사참모실이긴 한데 그런 뭐 항만지원대 쪽에 뭐 군수지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군수지원정이 이제 군함을 지원하는 배라 그래가지고 그 군수지원정 22척이 있어가지고 그 군수지원정을 수리하거나 PMS라 그래가지고 예방정비라고 하거든요. 그 PMS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군수지원정이 이제 새로 그 함대로 도입되면은 그런 것들도 그 이전에 군수참모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막 YUB라 그래 항만경비정하고 LCM이라 그래서 예인선 그 배를 이렇게 끌어서 그 입항하는데 도움 주는 그런 배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규 도입돼 갖고 사용사 검토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임하던 시기에 마침 그 1418, 14테크 18 뭐 계류지원정 교체 사업이 있었는데, 그 앞에 14가 붙으면은 그 사업의 시작 연도를 의미하는 거고, 14면은 일단 13년에 사업 검토가 끝나고 14부터 도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418 계류전정하고 1418은 이제 14년도에서 18년까지 계류전정 도입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1418 계류전정하고 1호 항문경비정 등 사업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만 그 배가 도입돼도 바쁜데 막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되니까 좀 정신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 군수지원정을 만드는 그 선박회사하고 그 방위사업청 예산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을 막 회의를 많이 해요. 그 출장을 다니면서 방위사업청 지금 대전에 있나요? 뭐 하여튼 지금 옛날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용산에 있어가지고 뭐 용산에 갔다가 뭐 그 배를 짓는 회사는 막 저기 울산에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그 회의 전에 이제 저 사용서 막 700페이지 막 사용서가 막 7, 800페이지 되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를 막 다 하고 그 회의에 참여하고 막, 그래서 막 야근도 많이 했었어요. 막 9시까지 야근하고 막, 그래서 막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1418 계류전정이 그 전임자분이 그게 이제 13년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그 함대 내부 검토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서 그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방위사업청이 예측한 소요가 다 맞다고 동의를 해가지고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다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이함대에서는 약간 이견, 그러니까 의견 차이, 이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방해사업청이 검토한 서류가 다르다는 걸 주장해서 그 이함대에 맞는 그 결연지원정을 그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그 자세히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계열전장 사업이 그게 1함대, 3함대를 거치고 이제 2함대 마지막으로 하게 됐는데 1함대는 이제 동해고 3함대는 남해여가지고 밀설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남해하고 동해는 밀설물이 없잖아요. 근데 2함대는 밀설물이 있어가지고 그 계류전쟁 군함에 이제 뭐 기름이라던가 뭐 기름, 청수, 뭐 전기 뭐 여러 가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그 계류전쟁 앞에 이제 바지가 있어 도교가 있어가지고 도교가 이제 밀살문에 따라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링 가이드 시스템이라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롤링 가이드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그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도교 바지를 잡아주는 70톤짜리 돌 4개가 있어요. 그 돌 4개를 이렇게 체인을 크로스로 해갖고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런 싱커도 가격이 상당한데 그것도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13년에 사업 검토가 끝나서 롤링 가이드 시스템이 반영이 안 된 채로 그 계류전정이 도입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4년에 부임했으니까 그 14년에 이거를 방사청한테 설득을 설득을 하는데 엄청 애를 먹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결국에는 설득을 성공하는데 제가 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게 그때 이제 14년 연말이 돼가지고 선거사회동을 타는데 그 기지전대는 이제 정작참모실, 군수참모실, 인사참모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정치참모실은 참모님이 소령이니까 당연히 그 성과상여금 A를 받더라도 인사군수에서는 제가 인사참모실보다 업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B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성과상여금 회의를 하니까 뭐 약간 인사참모실 주임원사 입김이 세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인사참모실 행정장이 막 인사참모실은 애들 휴가 보내주는 그런 곳인데 그런 막 휴가 보낸 횟수로 막 그걸로 그 횟수로 업무 실적을 막 올려치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 군수참모실 업무 실적 적은 것처럼 돼서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C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군수참모실은 정말 업무가 많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8개 대대가 있고 그 아까 말한 그 군함 도입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사령관님이 특별 지시로 소화기 점검해라 그러면은 그 이함대에 있는 700개인가 소화기를 다 점검을 해야 돼요. 막 물론 화성방 지원대랑 같이 하지만 그래도 그게 막 그런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소화기 점검했다 공문 하나 나오는 건데 인사처무실은 휴가 한 명 보냈다 그것도 공문 하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문 숫자로 막 대결을 하니까 저희가 졌는데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서해수호의 날 그렇게 행사를 하면은 본부대대 제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런 산소에서 쓰는 제초기 말고 제초 트럭 이런 게 있어요. 그걸로 막 함대 전체를 제초 작업하는데 그것도 공문 하나예요. 그냥 그 사령관님 지시로 서해수호 날 제초 작업 진행했다.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는 공문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큰 그 밑에 대대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큰 업무들인데 단순히 그냥 공문 수로 성과상여금을 정해버리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났고 그때 그리고 제 밑에 부사관들이 뭐 사투리 쓰는 내연장이 있었는데 차마님요 뭐 이렇게만 하면 된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학문지원대 정모 화사가 전역을 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있던 공급관이 있는데 그 김상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신고를 하고 전역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저희 참모실이 헌병지원대하고 함대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데 그때 다른 참모실 사람들 내원장, 병기장 뭐 이런 사람들은 김상사의 비행위를 뭐 하나도 안 적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김상사가 좀 약간 잘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었는데 근데 그게 글을 쓴 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 감찰실에서 더 추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상사가 징계를 받아갖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게 어려워져가지고 김상사가 열받아가지고 그 해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막 사가지고 저를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글을 썼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항고서를 썼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쓴 거는 김상사의 비행위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막 같은 다 써가지고 항고서를 쓰고 그 항고서가 잘 돼가지고 김상사 징계 수위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김상사를 나쁘게 적었다가 다시 좋게 적었다는 뭐 그런 무고죄라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했다가 없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무고죄가 성립돼가지고 제가 공무원 징계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견책을 받아요. 견책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대위 진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진급 심사를 하는데 견책이 있으니까 그냥 대위 진급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냥 복무연장도 안 되고 복무연장은 이제 대위달과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건데 복무연장도 안 되고 그 장기 복무도 안 되고 그래갖고 사실상 전역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정신적 충격이 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은 그 계류전정 사업을 해가지고 대위 진급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 전 대장님한테. 근데 물론 대위 진급 추천서는 그냥 종이 같은 그냥 페이퍼에 불과하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김상수 사건으로 그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리고 전역하고 어떻게 살지도 좀 난감하고 그래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그때 막 제가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도 해군 장교였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 입대를 하는데 그 여자친구 부모님 군산에 사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평택에서 군산으로 가서 여자친구랑 부모님 할머님을 태우고 진해 여자친구 내려주고 다시 부모님을 군산으로 모셔다 드리고 다시 평택으로 올라가는 뭐 그런 11시간? 뭐 엄청난 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운전을 많이 하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뭐 성과상여금이나 김상사 사건이나 뭐 이런 절망적인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막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약간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대장님께서는 이제 국군수도병원 그런 정상적인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봐라 그래갖고 갔는데 갔다가 막 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우울증보다 더 심한 우울증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는 거나 조울증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조울증을 진단받아가지고 그래서 신체 등급 5등급 판정을 받고 이렇게 불명예 전역을 뭐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뭐 지금은 덤덤히 말할 수 있는데 그때 2015년 전역 당시에는 좀 이거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 PTSD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방금 얘기한 그런 저녁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녁 후의 삶을 이제 소설로 그린 책이 이제 그 에피소드 1편에서 설명했던 전시안이라는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시안이라는 책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시 출간을 하고 싶은데 그 출간이 어려운 현실이고, 전시안 출간하려면 아마 펀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펀딩도 그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뭐 아무튼 여러 방법을 알아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그 에피소드 두 번째 그 군 시절 에피소드로 찾아뵈었는데 재밌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겠지만, 군 시절 하면 아무래도 제가 약간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 조울증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재미없는데 설명할 수밖에 없었네요. 예. 아무튼 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뭐 벌써 21분이나 찍었네? 그냥 21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에피소드 3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